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동형 모의고사 2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형 모의고사는 여러분 교재에 문제 읽고 지문 읽기 때문에 바로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스테이트다라고 하면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인출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 오퍼랜드 가져오는 게 간접 주소 방식일 때 선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인터럽트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출, 실행, 이게 반복되고 인출에서 간접으로 가서 실행으로 가는 거고, 실행에서 인출에서 간접에서 언제든지 인터럽트로 올 수가 있고, 인터럽트가 끝나면 이제 인출 단계로 간다. 이게 이제 메이저 스테이트였습니다. 거기서 패치 사이클이다, 인출이다. 이 인출에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 인출이다라는 것은 어때요? 명령어를 해독하는 거죠. 가져오고 가져와서 해독하는 단계가 이제 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 명령어는 어디 있어요? 명령어 가져오려는데 주격장치에 있죠. 그럼 주격장치 몇 번지로 가야 되는지 그걸 PC가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죠. 네.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PC가 가르쳐 준 게 MAR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해당되는 곳에 가요. 가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겠죠. 명령어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MBR에 싣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PC 값은 하나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MBR이 가지고 온 게 명령어잖아요. 네, 명령어니까 그걸 이제 IR, 명령 리스트에 건네주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이제 패치 사이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IEN이다 라는 것은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에서 자, 나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 건데요. 2번 문제에서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메모리 접근 시간인데, 여기 이제 CPU가 있고, 이제 캐시가 있고,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캐시에서 갔다 온 시간, 그죠? 근데 캐시에 갔더니 없어요. 그러면 메모리에 갔다 온 시간, 이걸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접근 시간이 얼마냐라는 건데, 자, 먼저, 캐시에 갔다 온 접근 시간이 얼마냐라고 그랬냐면 모르는군요. 캐시에 갔다 오는 것을 모르는데 그게 이제 몇 퍼센트 됐느냐 0.9, 90%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캐시에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가요. 메모리에 갔다 온 게 200이 되는군요. 이게 지금 몇 프로냐? 10%, 즉 0.1이다. 이렇게 해서 평균 접근 시간이 얼마가 나왔냐? 30이 나왔다라는 거죠. 단위는 다 나노세컨드가 되는군요. 그러면 0.9A 더하기 0.1A 더하기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A는 30 빼기 20이 되어서 A는 20이 되는군요. 10이 되는군요. 10. 네. 맞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함수를 간략화하시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A, O와 B, A, O와 C를 배분 법칙을 먼저 쓰겠습니다. A, O와 A, C, A, B, O와 B, C. 자, A, B. 얘가 이게 순서, 알파벳 순서대로 제가 그냥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A, O와 A, C, O와 A, B, O와 B, C가 되는데, 자, 여기서 공통인수 A로 묶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A and 1은 뭐가 되나요? A가 되는 거죠. A가 0일 때, 1일 때가 있는데, 0과 1의 and는 뭐죠? 0. 1과 1의 and는 뭐죠? 1. 항상 뭐에 의해서 좌우된다? A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이걸 공통인수로 묶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A and 1, A, C, A, B, B, C 이렇게 돼가지고 공통인수 A로 묶어서 1, O와 C, O와 B 그 다음에 O와 B, C 자, O라는 것은 하나라도 1이면 결과가 1이죠. 얘가 이미 1이 있으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O와 B, C다. 이렇게 이제 정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용량 구하는 문제인데 컴퓨터의 메모리에 대한 용량이 얼마냐? 4096 단위가 워드예요. 이렇게. 이 워드다라는 것은 이 한 덩어리, 이거를 이제 워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총 4096개가 있다라는 거죠. 단위가 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짜리 워드가 몇 개가 쌓여 있다? 4096개. 4096은 얼마인가요? 자, 2의 10승이 1024예요. 여기다 2를 곱하면 2의 11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48이 되는군요. 2의 12승은 여기다 또 2를 곱하는 거니까 4096이에요. 그래서 2의 12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2의 12승까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명령어에 얘가 몇 비트여야지? 12비트여야지 이렇게 2의 12승까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소를 나타내는 MAR, PC 값이 되는 거죠. 이걸 물어보는 경우는 이제 MBR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비트가 되느냐? 이제 12비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단위가 무엇인지, 바이트인지, 워드인지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의 순서가 되는데요. 물론 이거는 예제마다 1, 2, 3, 4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봐줘야 되는데요. 일단 어디서부터 이제 나왔느냐, 인터럽트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지금 나왔죠. 네, 그래서 인터럽트가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죠. 네, 요청이 들어왔으면 니은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누가 요청을 보냈나 요청 인터럽트 서비스로 분기를 해서 처리한 다음에 이제 다시 어때요? 복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해밍 코드에 관련된 건데요. 자, 받은 비트가 뭐다라고 그랬냐면 0011 011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번호를 붙여요. 1번부터 1, 2, 3, 4, 5, 6, 7이다. 페리티 해밍 코드에 있어서 페리티 비트는 2의 지수승이죠. 그래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여기가 이제 페리티 자리니까 2의 0승은 1이니까 여기가 페리티 자리가 되고 또 여기가 페리티 자리가 되고 얘가 페리티 자리가 되죠. 7개인 경우. 그러면 이제 P1인 경우는 어디를 검사를 하냐면 1, 3, 5, 7을 검사를 하죠. 써볼까요? 3번이 1이고 1번이 0이고 3번이 1이고 5번이 0이고 7번이 1이죠. 지금 무슨 방식이다 그랬어요? 짝수 방식이다. 자, 짝수계가 맞죠? 맞았어요. 라고 이제 동그라미를 딱 쳐줍니다. 자, 페리티 2번은 2번부터 시작해서 2, 3 두 개 건너뛰고 6, 7 여기를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0, 1, 6, 7인데 1의 개수가 홀수계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짝대기를 그으세요. 페리티 3번은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4, 5, 6, 7을 검사를 합니다. 1, 0, 1, 1이죠. 현재. 자, 지금 홀수계니까 틀렸어요. 라고 짝대기를 그어보세요. P3, P2, P1을 순서대로 쓰면 1, 1, 0이 되는 거죠. 이걸 10진수로 바꾸세요.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그래서 6번이 틀렸어요가 나오는 거죠. 6번이 뭐죠? 얘가 되는 거죠. 1에서 5, 6니까 1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0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열하면 00, 11, 0, 0,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가요. 네. 그래서 맞은 것은 지금 몇 번이 되는가요? 네, 3번이 되는군요.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를 살펴보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응용계층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인터넷에서 TCP 프로토콜이니까 응용계층이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파일 송수신하는 FTP 서비스, 원격 접속하는 이제 텔넷, 네,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HTTP,
그다음에 이메일을 사용하는 SMTP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계층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인터넷에 있어서 전송 계층이 있고 또 네트워크 계층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링크 계층이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응용 계층에서 해당된 서비스가 아닌 것은 1번이 되겠군요. 자, 8번 문제입니다. 부호하는 방식에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이제 부호하는 방법에는 첫 글자가 A이면 우리가 이제 진폭이다. 그죠? 진폭을 변조하는 것이다. 첫 글자가 F이면 이제 주파수를 변조하는 것이다. 다음에 첫 글자가 P이면 위상을 변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SK, FSK, PSK,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위상과 진폭을 둘 다 변화시키는 QAM,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PSK가 되겠군요. 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서는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IGP는 이제 내부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고 외부에서 사용되는 것을 EGP라고 하죠. IGP는 다시 규모가 작은 RIP가 있고 규모가 큰 OSPF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내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다라고 그랬죠. 얘는 소규모, 대규모. 그래서 정답은 뭐겠습니까? OSPF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용어가 나왔냐면 데이터의 이제 투명성이다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투명성 문자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어 문자 앞에 삽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부터는 이 다음 문자가 내 뒤에 있는 문자는 제어 문자다. 전송 제어 문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ETX다 그러면 얘는 end of text다. 본문의 끝이다. STX는 start입니다. 본문의 시작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DLE가 됩니다. DLE.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어 문자는 DLE가 되겠고요. 4번은 이제 시그널 신호라 그러죠. SY 문자 동기 신호가 되겠습니다. 문자 동기 제어 문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할 때 단방향으로 통신을 할 거냐,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는데 동시에는 말을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면서 동시에도 통신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단양 통신이다, 단방향 통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TV나 라디오 같은 것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단방향이 되는 거고 얘가 할프 디플렉스 해가지고 반이중 통신 방식이다 하고 얘를 이제 전이중 통신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무전기 같은 것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무전기. 그 다음에 양방향에 동시에 가능한 것은 이제 전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닉스 시스템에 대해서 보면은, 유닉스 시스템은 이제 하드웨어가 있으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커널과 네, 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커널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보면 되고요. 쉘이다 라고 하면 그 해당된 명령어를 해독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명령어 해독이니까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쉘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퍼스트 피트 방식이다 라고 그랬고 10K 작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10K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퍼스트니까 가장 먼저 발견된 곳을 찾아주면 되는데 사용 중에서 찾아주면 되나요? 네, 안 되죠. 남아있는 공간, 공백이라는 곳에서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A, B, C, D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10K가 쏙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하세요. 그랬더니 C가 15K로서 발견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발견되는 거 퍼스트 피트다라고 하고 최적, 베스트는 이제 최적으로 되는 거, 다음에 이제 worst는 이제 최악, 가장 넓은 곳에 저장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퍼스트 핏이었습니다. 자, 14번은 이제 케이스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용어는 무엇입니까? 네, 자동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계산 작업을 한다. 그러면 엑셀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자동화 되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을 이제 자동화를 해주는 거죠. 네, 자동화를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1번에 보면 재사용성을 봉쇄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재사용성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품질과 일관성을 관리할 수가 있고 생명 주기의 모든 단계를 연결시켜주고 자동화해준다라는 거고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네, 다음 문제 볼까요? 15번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유사한 객체들을 모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모았다. 객체들을 모아서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클래스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한 정답은 이제 바로 4번에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인데요. 6, 4, 3, 2, 1이라는 자료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을 하고 싶어. 오름차순. 오름차순이다 라고 하면 작은 것부터 나와야 되는 걸 말을 하고 지금 삽입정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5군요. 네. 자, 삽입정렬은 1회전할 때는 이제 2개에 대한 정렬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회전 할 때는 3개에 대한 정렬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회전 때는 4개에 대한 정렬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4회전에는 남은 데이터 5개. 1, 2, 3, 4, 5. 이렇게 이제 정렬시키는 게 목적이 되는 건데 1회전 한 결과. 이게 이제 1회전 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회전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4, 5, 3, 2, 1이 되겠군요. 정답 3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네, 17번은 용어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이메일 형식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그랬고 자, 그렇게 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 네, 그 다음에 거짓 소문을 내는 것,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겁주는 것,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용어상으로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용어상으로 혹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또 복잡한 기술 용어들을 나열해서 전문가인 것처럼 사칭을 해가지고
이제 속이는 그런 것을 말을 하깁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우리는 혹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C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게 뭐냐, 인쇄에서 이거를 뭐냐라는 걸 찾아내라라는 거죠. 메인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고 A라는 배열이죠. 그럼 A라는 배열을 나열을 해볼까요? 1, 네, 2, 4, 8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처음자가 0부터니까 0번, 1번, 2번, 3번이 되겠군요. 그래서 A의 0번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A는 우리가 주소로 합니다. 배열명은 주소로 간주해서 A를 P에다가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떠세요? int 하고 나서 이렇게 포인터 변수 선언을 하고 나서 A를 P에다 대입하겠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A와 P는 지금부터 같습니다. P1에 3을 넣으시오. 이게 이제 P가 되는 거죠. P1 여기죠? 여기에다 3을 넣으시오. A1을 4로 하시오. A1이 바로 여기죠? 이걸 또 4로 하는 거죠. P2를 5로 넣으시오. P2가 여기죠?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A1, P1 같죠? 네. A2, A1이고요. A1이면 지금 여기죠? 네. 그럼 여기가 4군요. P1도 4군요. A2는 얼마인가요? 5군요. P2는 얼마인가요? 5군요. 합하면 8이 되고 합하면 10이 되는군요. 그래서 출력되는 결과는 8하고 10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정답 4번이 되겠군요. 라는 거죠. %D는 정수로 표시해 주세요. 라는 뜻이죠. 자, 19번에서는요.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지금 여기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이 입사를 해가지고 몇 년 근무했느냐 여러분은요 하면은 딱 이제 제 경력증명서를 떼러 가서 몇 년 근무했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자 해요. 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근무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근무 중인데 내가 몇 년 근무했지? 라고 알려면 어떻게 되죠? 오늘의 연도죠. 오늘 날짜의 연도. 오늘 날짜의 연도에서 내가 언제 입사를 했지? 입사 연도를 빼주면 몇 년 근무했다.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럼 오늘 날짜 연도는 우리가 year의 오늘, today, 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입사한 연도의 년을 구해야 되니까 year의 입사 일자가 B2군요. B2의 연도를 구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누구를 구해야죠? 김인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김인수의 입사 날짜가 지금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B2 대신에. 그럼 김인수의 입사 날짜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김인수라는 이름이 사원 이름이 이렇게 세로로 적어져 있죠. 그러니까 VLOOKUP을 쓰는 거죠. 그래서 VLOOKUP 네, 해주고 나서 김인수의 입사 일자를 지금부터 찾습니다. B8과 똑같은 것 좀 찾아주시오. 어디서요? 네, A2에서부터 D6 사이에서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얘를 1번, 2번, 3번, 4번을 해서 2번 필드에 있는 걸 가져오시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가져오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뭐가 되나요? 입사 일자가 되는 거죠. 이 입사 일자, 여기 이제 입사 일자가 되는 거죠. 입사 일자 연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ear 하고 나서 이렇게 묶어주면은 찾은 입사 일자의 연도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1, 2, 3, 4 중에서 이제 잘 찾아보면 몇 번에 있나요? 바로 이제 3번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near, today, 오늘 날짜, today, 오늘 날짜의 연도에서 자, today,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날짜 연도에서 김인수가 입사한 입사 일자의 연도를 빼주시오 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몇 년 근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비트맵과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맵은 이제 점으로 픽셀로서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확대를 하면은 이제 거칠어진다.
네, 깨진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계단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벡터 방식은 점과 점을 이룬 선으로 이루어졌고 확대를 했을 때도 전혀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캐릭터를 표현을 한다든지 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1번은 맞는 내용인데 2번은 뭐냐면 무손실 압축을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 비트맵 방식에서도 GIF는 무손실이고 JPG는 물론 무손실도 있지만 손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 여러 가지 이미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